금요일에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생중계와 함께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드렸었는데요.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는 어떤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그리고 전체적인 한번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때 생중계와 함께 했던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중계였고요. 워낙 또 재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띤 현장이었습니다. 예, 저희도 잘 봤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스튜디오에서 전체적으로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시간이 그래도 주말 사이에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뒷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률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83.57%가 나왔고 그 중에서 참석률이 그렇게 나왔고 찬성률 같은 경우에는 69%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우리가 꽤 압승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총 주식수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58.91%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압승이라고도 말하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처음에 기사들이 대부분 압승, 압도적 대승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좀 저희 입장에서도 좀 헷갈렸던 게 이게 지분율 구도를 사전에 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전체 주식 100%에 대한 어떤 찬성 요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 55% 이상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막상 주총 당일에서는 그 주총 참석자 기준으로 그 찬성률이 발표가 되면서 69.53%라는 찬성률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57% 정도면 찬성이었는데 69%니까 이게 대승이 아니냐 이런 착각들이 발표 당시에는 좀 즉각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봐선 김영롱 앵커 얘기대로 겨우 한 2.86% 차이, 주총 참석률 기준으로 하면은 2.86% 차이에 불과하고요. 전체 지분, 1억 5천만 주의 전체 지분으로 이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겨우 한 1%포인트대의 근소한 오차로 삼성 측이 신승을 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진짜 1.2%포인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승리 물론 삼성그룹 측에서는 기분은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반대했던 주주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기회도 됐을 것 같고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이제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고요. 예전에 기업이 어떤 대주주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어떤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하면 사실상 큰 장애물이 없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삼성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런 지분 구도를 활용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밀어붙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 삼성 측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원했던 이유가 일단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경영권을 확립하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의 활용 정점이었기 때문에 여론을 좀 최대한 끌어모아서 좀 명분도 살리는 이런 결과가 필요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겨우 한 1%포인트대의 낮은 그 격차로 이번 합병이 성사가 되면서 앞으로도 어떤 주주 달래기나 여러 면에서 좀 사회적으로도요. 그런 여러 면에서 삼성 쪽에서는 좀 부담을 안게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처음에는 합병 무산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초반에 지분 구도율을 보면 삼성 측의 우호 지분은 겨우 14%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 삼성 특수관계인의 13점 몇 %의 그 지분율이 다였었고요. 여기에 KCC를 100기사로 영입을 하면서 그래봐야 결국 20%였었는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런 입장이고요. 굉장히 그 양면적인 분위기와 정서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명분을 어떻게 더 살릴 수 있냐. 이런 고민이 함께하는 동시에 일단은 합병 성사 하나로만도 큰 산을 넘었다. 이런 어떤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양면적인 정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주총 있는 날만 하더라도 한 표가 정말 귀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삼성 측에서 차라리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전체 총 주식수로 봤을 때 찬성률이 만약에 한 70% 가까이 나온다면 괜찮았겠지만 좀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하게 된다면 엘리엇 측에서도 오히려 조금 더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엘리엇 측은 바로 입장을 내놨어요. 아쉬운 실패, 아쉬운 패배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예. 그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엘리엇이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엇 이 매니지먼트는 국제적인 헤지펀드이고 또 소송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어떤 수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주총 전에 앞서서 주총을 막기 위해서 제기했던 이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곧바로 재항고 의사를 밝혔고요. 게다가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과연 어떤 의사 표명을 하면서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태냐. 예.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 지분율이 주총에서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를 놓고 뭐 다방면에서 어떤 좀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엘리엇 측이 걸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삼성물산의 전 임직원들이 주총 하루 전까지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네. 설득 작업에 나섰었는데 일부 그 해당되는 부서가 아닌 전 임직원들이 그런 작업에 나서는 건 위법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엘리엇 측에서 여러 번 제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를 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엇 측에서는 현재 뭐 어떤 조그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또 법정 소송으로 어떻게 이어갈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역시 끝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좀 지난 금요일에 합병 결정 전후로 해서 뭐 제일모직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좀 급락을 하는 분위기고 오늘도 참 쉽지만은 않은데 주가 양방은 그러면 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떤 그 합병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낮은 가격에 들어왔던 일부 주주들이 뭐 차익을 실현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지금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6만 원 선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300원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발표 당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10.4% 급락했습니다. 6만 2,100원이 지난 금요일에 종가였었는데 벌써 6만 3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제일모직 역시 그 당일에 7.73% 떨어졌습니다. 이 물산과의 합병 비율이 이득이라던 이 제일모직까지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오늘 역시 계속 하락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과연 차익 실현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이벤트로 남을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도 현재 뭐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참 쉽지 않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스크들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 옛날의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보지 않습니까?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됐던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8월 6일인가요? 약 한 1조 5천억 원 주식 매수 청구권 뭐 나올 가능성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로 나옵니다만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얼마가 됐든 주식 매수 청구권은 누군가는 행사를 하겠죠. 저희가 방금 주가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얘기를 결국 하기 위한 거였었는데 이제 6만 300원입니다.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제시했던 어떤 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삼성물산이 5만 7,234원, 제일모직이 15만 6,493원입니다. 지금 삼성물산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합병에 반대하는 건 물산 주주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5만 7,234원의 그 행사 가격에서 격차가 겨우 한 3,000원 선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 이하로 지금 한 남은 기간이 10여일 되지 않습니까? 한 2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익 실현을 위해서 뭐 일부 주주들이 충분히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어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호장치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일반 주주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무산 사례도 있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쳐서 1조 5천억 원이 되면은 합병이 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 매수권 행사의 어떤 청구 가격이요. 1조 5천억 원이 되면 무산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가능성은 아직 높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총 전에 이미 주식 매수권 행사 의지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통보를 해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행사의 대상 범위가 좀 좁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
엘리엇이 그 반대 세력의 7.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지분 중에서 7.12%가 엘리엇 헤지펀드인 엘리지 매니지먼트의 지분율인데 엘리엇이 뭐 한 5만 원 중후반에서 6만 원 초반에 삼성물산에 진입을 한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겨우 뭐 57,234원에 이 행사 가격에 엘리엇이 팔고 나갈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반대 측에서 가장 지분이 큰 7.12%의 엘리엇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반대 주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을 행사 규모를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 삼성물산과 삼성그룹 내부 분위기는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활용 정점격인 그 개편 작업 중에 하나인데 네. 1조 5천억 원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뭐 엘리엇도 다 몰려들고 예, 모두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1조 5천억 원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네. 이 1조 5천억 원이 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 1조 5천억을 내도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무산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고 있어서 예.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그리고 리스크로 0.1%도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때문에 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가능성들, 리스크들이 나오다 보면 아마 지금 가장 떨리시는 분들이 직접 주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또 어르고 달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청사진을 내놓고 있나요? 참 주주들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중순, 5월 말 합병이 처음 발표됐던 5월 26일로 돌아가 보면 6월 초에 엘리엇이 등장하기 전 그 일주일 발표와 엘리엇 등장의 그 간극 사이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합병이 무산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상상도 못했죠.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이렇게 속된 말로 굉장히 그 어떤 외줄을 타는 듯한 그런 예. 상황에서 합병이 성사될 거라고 전망은 없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이 합병이 되면은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합병 법인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주주들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네. 합병이 무산되면 급락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삼성과 일부 국내 증권사들의 입장이었는데 일단 굉장히 단기적이지만 지금 이틀간의 시장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어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삼성 측의 청사진은 이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새로 출범하는 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이대로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예. 지금 건설과 시급 레저, 거기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까지 모두 결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양사의 합산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34조 원입니다. 이 30조 원대 매출을 오는 2020년, 5년 후에는 60조 원까지 끌어올려서 이 성장세를 연평균 10% 이상으로 유지를 해서 지금보다 덩치를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게 삼성 측의 입장인데요.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IR 다니면서 여러분들 많이 뵀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더 본쳐나가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치훈 사장의 내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좀 크게 삼성 측에서도 대인 게 있으니까 뭐 네. 바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이슈가 한번 일단락이 되고 나서 뭐 삼성전자나 삼성 SDI와의 합병, 네. SDS와의 합병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연내 순환출자 좀 연결고리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유력했던 시나리오가 방금 얘기한 그 전자를 사업회사, 투자회사 두 개로 부문을 해서 이 홀딩스, 다시 말해서 홀딩스로 인적 분할을 한 뒤에 이 새로 출범하는, 오는 9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했고요. 이 방안을 추진하는 건 합병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꼽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론이 삼성 측에서는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좀 당장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S, 이재용 부회장이 11%대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 SDS의 활용 방안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SDS 지분을 합병이나 어떤 일부 매각 등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시장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제일모직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 SDS, 다시 제일모직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던 이 순환출자 구조를 물산과 생명, 삼성전자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오너 3세들이 현재 삼성 SDS 지분만 19% 이상 갖고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